자, 다음은 우리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 즉 최다 빈출 문제를 좀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특히 22년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제가 이제 소팅을 좀 한번 해보니까 뭐 요 정도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토론과 토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구성이 나눠져 있어요. 자,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양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로 한쪽의 입장을 고수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고 논거를 제시하는 거죠. 자, 양립된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주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찬성 반대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작년에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일단은 이제 소년법 폐지에 관한 찬성 반대, 그리고 경찰 리더에게 소통이 더 중요하냐 혹은 성과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요것도 생각보다 지금 작년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각 지방청별로. 그래서 소통주의와 성과주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까. 그 다음 운전면허 취득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그리고 심신미약자 처벌 감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이제 찬성 반대를 나누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근데 토의 문제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 일단 뭐 데이트 폭력,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데, 토의는 토론과는 달리, 즉 토론은 양립된 의견이 있었지만 토의 같은 경우 양립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 혹은 사건, 이슈,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나 잘 직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했으면은 그에 대한 해결책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좋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결국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이 결국에 이제 토의 면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좀 보니까 토론 형식이 좀 많이 줄었어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토의 형식이 결국에는 80% 정도 구성이 됐었어요. 집단 면접에서. 물론 뭐 토의에서 무조건 이렇게 토론, 이제 집단 면접에서 무조건 토론 토의만 나오냐, 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집단 면접 들어가면 뭐 5분에서 한 8분 정도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 그때에도 결국에는 자기소개를 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원 동기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이나 아니면 학창시절 경험 같은 걸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건 어차피 우리가 개별 면접 시간에 전부 다 구성을 하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집단에서 이제 바라보는 토론 토의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고, 특히 이제 토의 같은 경우에서는 질문을 좀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는데 만약에 피해자 혹은 신고자가 별일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냥 가라고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거지. 뭐 그냥 가라고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간다. 그럼 어때요? 후속 범죄나 아니면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거나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들의 의견을 이제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거고, 특히 또 학교 폭력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작년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도 이제 송혜교 씨가 이제 출연한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제 학교 폭력 관련 이제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런 부분의 관심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예방 프로그램이나 혹은 본인들이 이제 경찰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현대사회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에 좀 많이 심각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범죄는 많이 양산되고 있지만 경찰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이런 범죄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기 좀 힘든 그런 이제 범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불법 촬영죄 같은 거, 그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불법 촬영하는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다음 요즘 이제 배달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뭐 인도로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녀서 그리고 저와
이제 같이 동행하던 지인이 이제 치일 뻔했던 그런 이제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오토바이 법규 위반과 관련한 그런 이제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 요즘 이제 SNS가 워낙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SNS를 통한 이제 중고거래에서 이제 사기 문제, 아니면 SNS 거래를 빙자하여서 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제 저지른다든가, 아니면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SNS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성 피해자들에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강취하려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든가, 이런 이제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중고거래 사기 혹은 SNS 범죄 문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 이제 청소년 마약 범죄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SNS에서 이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데, 개별 질문은 뭐 당연히 우리가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혹은 희망 부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요게 이제 조금 추세마다 좀 달라요. 자기소개를 계속 많이 물어보던 해가 있고요. 또 자기소개를 거의 안 물어보던 해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생각보다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면접 트렌드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면접 질문이 개별화되기보다는 조금 유형화되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사전조사서 기반으로 개인적인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물어봤다면, 요즘에는 질문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 지원자가 들어가도 같은 질문을 받고, B 지원자가 들어가도 역시 같은 질문을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에 준비하는 게 과거보다 좀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형화된 질문들이 계속해서 빈출 질문대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별 질문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 30질문 플러스 제가 수업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풀이를 이제 소개하는 면접 질문들이 한 대략 100개 정도 될 텐데, 그 100개의 질문들을 소화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개별 질문은 거의 다 끝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작년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혹은 비리를 목격했을 때, 그 다음에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상황실 장난 전화가 오면 어떡할 거냐, 요 질문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나중에 받아보시게 되면 상황실 장난 전화에 대한 어떤 대응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만약에 바퀴벌레를 잡아 달라고 상황실에 혹은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면접 질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상황실 장난전화와 관련해서 일단 장난전화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난전화가 증가하다 보니까 경찰 인력이 이제 손실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한 2년 전에 좀 이렇게 미담, 경찰 쪽에서의 어떤 미담이 있었죠. 그게 뭐가 있었냐면,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 어떤 그 피해자가 모텔에서 상황실에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었어? 근데 전화해서 여기 어디 모텔인데 짜장면 2그릇만 갖다 주세요. 근데 그때 에이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응대한 게 아니라, 그 경찰관이 뭔가 이제 촉을 발휘해서 낌새를 눈치채고 물어본 거죠. 혹시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집에다 계속 배달시키는 것처럼 응대를 해주세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죠? 여기 무슨 구 무슨 동 어떤 모텔에 있어요. 짜장면 말고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뭐 군만두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거에 맞게끔 응대를 하고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검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뭡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딱 기분 나빠서 끊어버렸다면 아마 어떤 그런 절체절명에 있던 피해자를 또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낼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장난 전화들을 뭐 무턱대고 그냥 장난 전화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끊어버린다거나 그런 대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린아이가, 꼬마의 목소리가 뭐 집에 바퀴벌레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뭐 아동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폭행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위기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제 고민을 해볼 그런 이제 필요가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요 질문만 좀 하나 짚어보고 좀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설명회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좀 드리고 앞으로의 이제 저의 수업 방식이나 그리고 면접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갈지를 좀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이제 한번 보이죠.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을 때. 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일단 부당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관심을 혹은 주목을 하게 된다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야, 부당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시 또한 따라야 해. 이렇게 no 또는 yes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결국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가는 여러 이제 질문들 중에 물론 단순하게 개인의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딜레마적 상황에서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적 상황. 그게 뭐냐면 no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yes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요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돼. 특히 답변을 너무 한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당함이라고 하는 부당한 지시에서 이 부당함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위법한 부당한 지시일 수도 있을 거야. 위법. 그 다음에 어떤 공정성에서의 위반. 그래서 공정한 수사 혹은 공정성의 위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당함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물론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위법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누구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그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고지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위법성 혹은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다고 물론 법규나 내규 혹은 훈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직을 했을 때 상사가 어떤 지시를 시켰어. 그게 정말 위법하고 공정성에 위반되는지 여러분들이 즉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즉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아니야, 쉽지 않을 거야. 왜? 법을 다 알아? 그럼 판사해야지. 경찰하면 안 되지, 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위법적인 요소나 공정성 위반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누구한테? 그 상사 말고 다른 선배들도 있을 거야, 그지? 다른 상사. 그래서 다른 상사나 혹은 다른 선배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시를 내린 상사에게 뭐 할 수 있어? 질문할 수 있겠지. 혹은 의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결국 소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소통으로서 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혹은 소통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위법하지도 않아. 뭔가 공정성에 위반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당함을 느끼고 있어. 예를 들면 개별적인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야, 나가서 바나나 우유 좀 하나 사와. 사와야죠, 그죠? 사와야지. 안 사올 거야? 저의 임무는 바나나 우유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거절할 거예요? 혹은 행동강령 책임관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렇지 않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따라야 한다가 맞다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그냥 따라야 한다 그러면 너무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자기만의 이 부당함이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야. 사례를. 자,
일단은 대답은 어떻게? 개인적인 부당한 지시라면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상사가 출근 전, 동네에 관련해서, 동네에서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수많은 서류에 대해서 복사 업무만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선배들한테 커피나 차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제시를 해달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때?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결국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사의 혹은 선배들의 가르침 혹은 새로운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임 순경이 돼서 지구대 파출소로 근무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복사만 계속 시키는 거야. 나도 출동 나가고 싶은데 왜 복사만 계속 시키는 거지? 왜 서류 업무만 시키는 거야? 당연히 해야 돼. 왜? 그 지구대 파출소 혹은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사건에 대한 통계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수사했던 업무라든가 아니면 뭐 자주 들어오는 민원의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진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사 업무를 시키는 거야. 복사 업무라는 게 무슨 얘기야? 결국 그 지구대 파출소 혹은 그 관할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매뉴얼적으로 검토할 수 있잖아. 커피나 차의 심부름을 시켰다고 쳐. 그럼 그건 어떻겠어? 여러분들이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배들이 와서 막 살갑게 맨날 말 걸어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챙겨주고 그렇게 할 것 같아? 못해요. 자기 업무하고 뭐 자기들도 바쁘게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때? 차 한 잔, 커피 한 잔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누구 경사님, 누구 경장님, 누구 경위님 하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내가 새로운 신임 순경이다. 내가 여기 막내다. 그리고 나를 한 번씩 봐달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 출근 전 동네에서 심부름 시켜. 어디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아와라. 구두방에 들려서 구두를 뭐 찾아와라. 혹은 어디 슈퍼 철물점에 들려서 뭘 해와라. 자, 이런 심부름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겠어? 동네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제복 입고 뭐 제복을 입을 때도 있고 안 입을 때도 있겠지만 제복 입고 이런 이제 관할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어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철물점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어디 슈퍼 사장님하고 대화 나눌 수도 있고 어디 정육점 사장님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 그럼 그러다 보면 어때? 내가 처음으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물론 어떤 분들은 충남에 살아서 충남청에 발령을 받기도 하고 혹은 서울에 살아서 그리고 서울청에 지원하고 서울에 발령받기도 하지만 충남에서 서울 발령받거나 서울에서 제주 발령받거나 할 수도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지원한 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다니면서 어때?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현황, 상황, 그리고 각 이제 뭐 사업자들의 어떤 사장님들 안면을 트고 보고 배우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 그냥 갑자기 가서 저 수사 좀 하려고요. 그러면은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전에 봤었잖아. 그때 봤던 김순경 아냐? 이번에 말이지 저쪽에서 층간소음 그 사건 그 사람 원래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알아서 썰을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안면을 트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결국엔 이런 어떤 동네에 다닐 수 있는 심부름과도 직결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상사가 시키는 모든 지시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지 상사의 지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엔. 그지? 그래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어? 답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필기를 다 해주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키워드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정리해서. 그럼 질문 어떻게? 만약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킨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요 흐름대로 가는 거야. 네.
저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을 때 바로 따르거나 혹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위법한 사항이나 공정성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법성이나 공정성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다 한다면 역시 제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혹은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상사나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상사분께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 혹은 이런 위법성이나 공정성 위반의 요소는 검토가 되신 건지 재차 질문을 드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지시가 위법하지도 않고 공정성을 위반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만 저에게 개인적으로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지시라면 사실은 상사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출근 전 동네에 들려서 작은 심부름을 한다든가 혹은 복사나 서류 업무만 본다거나 혹은 커피나 차 심부름만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사분께서 저에게 지역의 상황이나 사정을 알려주려고 혹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시는 최대한 상사분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한 얘기가 정확한 답변이 되겠죠, 그죠? 면접은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딜레마적인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해석된 부분을 바탕으로 대답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이런 상황실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치자가 뭐 소란을 피운다, 난동을 피운다. 그러면 똑같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그 태도를 가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한번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자, 되셨죠? 그러면은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